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잠수함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유튜브로 간단히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쭉 진행되어 오다가 2019년 코로나로 인해서 한 2020년, 21년 2년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는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 난 김에 이 국제 잠수함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무슨 교육 훈련을 받는지, 세계적으로 한국의 잠수함 어떤 능력을 평가받는지 이 정도를 좀 한번 볼까 합니다. 잠수함 교육 훈련 특징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눈 감고 또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돼요. 물속에서는 높은 수압에 노출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다 질식한다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는 거. 그래서 잠수함은 승조원끼리 톡 위드 아이스, 그래. 눈만 봐도 제가 지금 뭔 생각하는지 알아야 돼. 부부보다 더 친해요. 가게야 뭐 부부는 자주 만나도 싸우기는 많이 싸우지만 그 정도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뭐 군대 생활하면서 보면은 그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통 속에 있잖아. 그럴 때 계속 쳐다보면 그래. 눈만 봐도 기분 나쁘면 제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 알 정도로. 그래서 잠수함은 눈 감고도 장비를 숙달할 수 있는, 그래서 잠수함 승조하는데 오래 걸려요. 양성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1999년 서태평양 훈련에서 우리 잠수함 209 잠수함 1200톤짜리 2천함이 12,000톤급 미 해군 순양 오클라호마 시티를 격침시키는 장면이에요. 이게 28분 만에 이게 깔아졌어요. 어뢰 한 방에. 선체 밑에 1m 정도 탁 통과하게 하면 그게 가면서 감응시켜야 팍 터진다. 그러면은 이 버블제트 효과에서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딱 끊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 태평양 그 잠수함 사령관이 우리한테 붙여줬어요. 원샷, 원힛, 원싱크. 한 번 쏘고, 한 번 맞고, 한 번에 깔아앉았다. 그래서 이 구호가 지금 잠수함 부대의 필승 구호예요. 전투 구호.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했죠. 우리가 잘했지만은 우리가 독일 잠수함 성능 선전해줘가지고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언짢았어. 우리 걸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독일 거 조립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근무할 때 독일 잠수함 그 회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응? 우리가 매 2년마다 가서 선전해 주지 않냐. 잠대한 미사일 쏘고 어리 쏘고 해가지고 너네 얼마만큼 선전해 주냐. 잘해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독일은 우리한테 잘해야 되는데 아직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 과정은 명칭이 ISETP, 근데 International Submarine Education Training Program인데 이게 국제 잠수함 교육 및 훈련 과정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는 국제 잠수함 과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맨 먼저 했어서, 미국이 옛날에 90년도 중반까지는 디젤 잠수함 과정 그랬어. 그래 국가들이 다 초대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도 1988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38명 정도가 참가했어요. 매년 1명 내지 5명 이렇게 보냈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배운 거, 우리가 잠수함 독일에서 배운 거, 우리가 운용하다 터득한 노하우 이런 걸 결집시켜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초대한 거예요. 동남아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때는 우리를 선전한 거. 자기들은 이제 90년도 중반 이후에는 디젤 잠수함 다 없었어요. 지금 미국은 핵춘 잠수함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교육시켜달라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어. 한국 해군이야. 그래서 많이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우리 자부심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배우러 간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변신해서 올해는 8번째. 그래서 미 해군이 지금 우리를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은 뭐냐면은 디젤 잠수함은 운용 중이거나 운용 예정인 국가에서 자기들 거 수준하고 비교도 하고, 배 없는 나라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이 초보 단계 이런 걸 훈련시키는 건데, 지금 2013년도부터 19년까지 그냥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76명을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은 아랍에미리트, 태국, 베트남, 터키,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9개국이 이제 2019년까지 참가했어요. 근데 올해 말레이시아가 하나 더 왔어요. 그래서 10개국이 됐지. 그래 올해까지 하면은 86명을 우리가 배출하는 거죠. 올해는 지금 들어와가지고 5월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교육을 받는데요. 지금 잠수함 좌학 이론 교육, 실습 교육, 그 다음에 국내 방산업체 다 돌아다니면서 견학한다고. 올해는 4개국에서 10명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명실공히 미국의 국제 디젤 잠수함 과정에 버금가는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어떤 내용을 교육받느냐?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생존 훈련, 방산업체 교육, 견학 이런 게 나눠지는데, 이론 교육은 수중 음향학, 그 다음에 소나 체계, 잠수함 전사 발전사, 그 다음에 잠수함 운용 일반에서는 모든 장비 및 개통, 그 다음에 항해 안전 작전 뭐 이런 장비,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장비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다 배워요. 그래서 수중 음향에서는 음파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런 것들은 뭐 음파는 수중에서 수압, 염도, 밀도, 수온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산란, 굴절 뭐 없어지고 뭐 이런다겠죠. 그다음에 해양학 같은 경우는 해저 지질이 어떤가, 그다음에 뭐 조류가 어떻게 흐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수중 안전 항해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중 음향학, 해양학을 맨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함정별로 다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스크류 돌아가면 소리를 낸다고. 그런 걸 보고 상서이냐 어서이냐 군함이냐 식별을 해요. 이런 것들 다 데이터베이스화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귀에다 헤드폰 끼고, 아, 이 소리는 어느 함정이다, 뭐 이거는 어선이다, 이런 걸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전사 발전사, 잠수함 전사 발전사는, 이 전사는 뭐 우리가 1776년도에 잠수함 미국 독립전쟁 시에 처음으로 영국 구축함을 공개했어요. 이게 터틀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전사 1, 2차 대전 보고, 1982년도에 영국이 핵추인 잠수함이 이 아르헨티나 순양함 격침시킨 거, 그 다음에 최근에 2000함이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를 일발로 격침하는 이런 것들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만드는 것도 다 모듈화 해가지고 섹션별로 모듈화, 그 부분만 교체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되고 있다고, 잠수함 기술이. 그 다음에 무인 잠수정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전투용어로 무인 잠수함을 적용하기는 시기상조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 장비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연구를 해요, 이 과정 중에.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독일에 가서 배울 때는 작업복 입고 실질적으로 배운 거, 도면으로 배운 걸 가서 확인해요. 잠수함 건조 공장에 가서 막 바닥에 기어 들어간다고. 뒤에 들어가서 파이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왜냐면은 비상 조치해야 되니까 파이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장비가 어떻게 설치되어 다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싫어하지, 귀찮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잠수함은 실질적인 크기의 한 5분의, 뭐 20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똑같이 만들어요, 모형을. 그걸 육상에 놓는다고, 육상 사무실에 큰 지어가지고 실질 거기 가서 본다고. 아,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유압장치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전기장치, 기계장치 이렇게 되어 있구나,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비상조치 어려울 때 순식간에 가서 고친다고. 그런 걸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강하게 해요.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하는 훈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술훈련. 실질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모든 정비를 음파로 수집해가지고 전투체계로 계산해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공격훈련을 육상 전술훈련장에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잠수함 물속에서 훈련하다가 사고 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은 육상 전술훈련장하고, 그 다음에 조종훈련장이 있어요. 조종훈련장도 잠수함 물속에 3차원 기동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막 물 들어오고 이럴 때 거기 견딜 수 있다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줘요. 그거를 충분히 하고 나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나가서 실질적으로 배로 움직인다고. 그렇지 않고 서투른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훈련하다가 배가 깔아는단 말이에요, 사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 다음에 불났을 때, 그 다음에 배 물 들었을 때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소화훈련, 방수훈련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과정에 연습을 하고 가요. 아무튼 이런 훈련을 하는 거는, 잠수함은 이 수상항해 하는 것도 아니고 물속에 가면은 3차원 기동을 하고 항상 높은 수압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공기가 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순식간에 번져버리고,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훈련해요. 그래서 잠수함 훈련이 좀 빡세죠, 쉬운 말로. 그렇기 때문에 승조원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만큼 수당도 많이 주고 그래야 된다고. 아무튼 이 국제 잠수함 과정이 2013년부터 시작했다가 2019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는데 다시 올해부터 개설했다 해가지고 이 소식이 뉴스에 났기 때문에 오늘 다시 리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잠수함 운영 능력이 이제 세계 만방에 이제 알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참가국 사람들은 다 또 친해군화돼요. 저도 미국 가서 네덜란드 가서 독일 가서 교육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밥을 먹었기 때문에 미국 밥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요. 이 사람들도 미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각국의 장교들을 다 육해 공군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켜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가나 친구가 있어. 우리도 그런 일환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방위사업 현장에 다 이제 견학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장비들을 이제 수출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선봉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석삼사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